자, 그리고 어제 한동훈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격 내용 중에 유난히 한동훈 후보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질문이 바로 댓글팀에 대한 의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댓글팀에 대한 의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야당이 참전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 식의 논리는 지금 야당의 주장에 올라타갖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으로 굉장히 논란이 더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직까지 명확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해서 주장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댓글이라는 단어 자체도 쓰기가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그러니까 여론조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게시글을 올리든가 아니면 댓글을 다는 문제인데 일단은 몇 개의 댓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유의 댓글이. 그런데 이 댓글이 과연 한동훈 후보의 지시 내지 묵인 방임하에 이게 진행된 것인지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아직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더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득치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본인의 이 팬분들이 자발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제를 깔고 자발적으로 했는데 그 자발적인 댓글이나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이었다. 그러면 이건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죠. 내가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어쨌든 내가 관여되지는 않았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 공격을 당했다면 이건 좀 유감이다. 이 정도의 표현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한동훈 후보가 이런 논리적 비유를 냈을 때 이게 민주당의 논리를 갖다 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최상병 특검은 왜 민주당의 논리대로 갑니까? 한동훈 후보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사안에서 본인이 공격하는 거와 본인이 공격받는 거에 대한 어떤 명분과 논리적 비유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네. 부분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가 어제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그때 목소리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론 조성팀이 있다. 또 인간 트루킹 의혹이 있다. 아마도 민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요구할 것 같아요. 시민의 자발적인 댓글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지지하는 댓글이 많고 비난하는 댓글이 많으니까 저거는 제가 시킨 걸 것이다. 그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고요.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다가 민주당의 양문석의 논리에 같이 편을 먹고 같은 당의 당대표를 공격한다. 그래서 일단 저는 논리가 이거야말로 아니라 확실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에 증거를 그럼 대봐라라고 뒤에 이야기를 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치고받는 난타전 속에 당 내에서는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이 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굉장히 위험한 강을 건너가는 과정이 있다. 정말 건너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는 건 없고요. 같이 강을 건너야죠. 돌아올 수 없는 강 그런 거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희룡 후보와 한동훈 후보 두 분 사이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우리는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험한 얘기들 또 여러 상황들이 루비콘강을 건넌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어제 저 질문이 나왔을 때 저 후보들 사이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후보들 윤상현, 나경원 후보는 윤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이 둘 사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과 답변이었습니다. 일단 각 후보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바가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후보들 간의 이런 극한 대립과 갈등이 이번 전당대회 내내 계속되고 있고 아마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네.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다시피 공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심지어 뭐 광남 좌파라든가 굉장히 모욕적인 말까지 계속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전당대회 이유가 더욱 걱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심리적 분당 상태에 이를 지경까지 오지 않을까. 사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책과 비전을 기대했던 국민들이 많았을 것인데 이번 당대표 후보들 간의 이런 이전 투구를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을 것이고 그 실망한 국민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다음 당대표가 짊어질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명의 후보들 2차 토론 때보다는 정책 토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는요.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당내 경선은 치열한 것이고요. 그걸 원한 관계로 갖고 가면 그게 속 좁은 정치죠. 한동훈 후보도 치열한 경쟁이 결과가 나오고 나면 당연히 함께하는 정치로 갈 거라고 보고요. 근데 한동훈 후보와 대통령의 관계는 4차례의 심각한 충돌을 한 게 지금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두 분의 사일이나 쌓여있는 문제들 그리고 소통이 워낙 부재했기 때문에 걱정이 크죠. 제가 당대표가 만약에 되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당을 함께 이끌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저를 가장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저열하게 공격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원희룡 후보이세요. 그런 분까지도 저는 함께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자, 국민의힘 집안 싸움이 격해지고 있죠. 물론 어제 토론회에서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후보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 사이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을 했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전 충청의 당원 동지 여러분, 2024년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이번 전당대회에서 굉장히 낯선 풍경이 많았는데요. 주로 한 후보 지지자들이 야유를 하거나 여러 가지 손동작을 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요. 제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연설에 방해를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정치인이 직접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 저는 그런 식의 팬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관위는 진상을 파악해달라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지경까지 지금 갔습니다. 지금 이미 당 선관위에서 1차 경고까지 한 셈인데 지금 이게 실제로 이렇게 수사로 이어질까요? 본격적으로? 안에 그 상황을 전달을 받았는데요. 분명히 뭔가 좀 그런 상황적 분위기를 몰고 갔던 그런 주동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게 누구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수사를 의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은 그냥 단순히 찬성과 반대를 표시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상대 진영의 어떻게 보면 약간 폭력적인 반응을 유도하거나 또 혹은 거친 몸싸움을 해서 분위기를 매우 험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있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약간 외부 세력이 또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서 다시는 이러한 폭력적인 전당대회가 벌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것이 당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주동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고 저도 깜짝 놀라서 누구죠? 그리고 놀라서 물어봤는데 아직 수사나 정식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의견으로 지금 전제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다 추측일 뿐입니다. 양쪽에서 다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은 하지 않겠습니다.